현대에는 수많은 약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새롭게 발견된 것들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약초들이나 전통 약재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물론 현재는 사라진 약품들도 있습니다. 보통 더 좋은 효능을 가진 약이 발견되거나 혹은 부작용이 발견되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약품들 중 그 특이한 제작 방법 때문에 화제가 된 약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금단의 약재로 불리는 미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린은 한자로 꿀 밀자와 사람 인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멜리파이드 맨이라고 쓰는데요. 직역하자면 꿀로 만든 사람 혹은 꿀이 되어버린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재였기에 이런 괴상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기원전 4세기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책에 고대 아시리아인들은 수명이 다하면 꿀로 채운 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시신을 방부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으로 아주 잘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3세의 사후에도 그의 시신을 꿀이 가득 채워진 관에 보존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나 로마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집트에까지 전해졌다는 징후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집트는 미이라의 제작으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이런 색다른 방식을 빠르게 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린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중국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16세기경에 쓰여진 본초 강목에 이 미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목레이라고 불리는 것에 관한 서술이 나옵니다. 이 목레이는 바로 미이라를 한자로 음차하여 부른 것입니다. 또 중국 원나라 말 명나라 초의 학자로 활동했던 도종이가 작성한 철경록이란 책에도 이 미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철경록에 나오는 미린에 대한 묘사에는 미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린의 제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미린의 제조에는 인체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스스로 미린이 되기 위해 자청하는 지원자들,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로만 뽑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린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비롯한 온몸의 털을 제거해야 했고,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모를 해서 몸에 아무런 털이 없는 상태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들은 다른 장소에 따로 옮겨진 다음 물을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신 아침 저녁으로 꿀만 제공받게 됩니다. 가끔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도 물이 아닌 꿀에 몸을 담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오직 꿀만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대소변 역시 꿀이 되며 이런 상태가 되면 영양실조로 인해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진 시신을 꿀이 가득 담긴 석관에 넣고 관뚜껑에 매장한 시기를 적어두는데요. 그렇게 꿀에 시신을 절여둔 채 뚜껑을 닫고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보관하게 됩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꿀과 시신이 완전히 굳어버려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 굳어버린 덩어리를 관에서 꺼낸 다음 한 입에 들어갈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따로 포장한 다음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조 과정이나 그 긴 제조 기간 때문에 가격은 대단히 비쌌다고 전해집니다. 또 오사카의 의사였던 데라시마 료안이 1712년 편찬했던 책인 화한 삼재 도해에서도 이 미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제조 방법은 앞서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이 책에서는 미린의 효능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특이하게도 미린을 약재가 아니라 과자의 일종으로 묘사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것은 주로 뼈가 약한 사람들 혹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복용하였는데 이것을 먹으면 부러진 뼈가 금방 붙었고 관절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 미리는 아마도 꿀에 절여진 덩어리였다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홍삼 절편이나 혹은 화석으로 남아있는 호박 덩어리처럼 생겼을 듯 합니다. 꿀 속에 있던 시신이 분해되었는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영상들 중 미이라를 약재로 쓴 무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미린 역시도 처음부터 약재였다기보다는 일부 지방에서 시신을 꿀에 넣어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약재로서 사용되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영국의 학자였던 조셉 리드엄은 이 미린에 대해서 미얀마의 풍습과도 연관지었는데요. 미얀마 불교의 승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꿀에 시신을 담가 보존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이런 풍습과 시신 보존 방식이 합쳐져서 자신을 희생해 타인의 병을 치료한다는 종교적인 모티브와 결합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미린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사실 자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요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증거로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관 속에 넣은 채 안에 꿀을 부어버렸다는 묘사도 있어서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혹은 강제로 당한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미린은 그 제조 방법과 긴 기간을 비롯해 인간을 재료로 만든다는 대단히 특별한 성격 때문에 나중에는 제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현재는 당연히 제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미린의 제조가 금지된 것이 인체를 사용해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 그 비싼 가격 때문에 금지가 되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미린의 가격이 대단히 비쌌다는 묘사가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면 가짜 미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듯합니다.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금지가 되었을 듯도 하네요. 현재는 효능이 좋은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체를 이용해 만드는 약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며, 또 그 비인도적인 제조 방법과 더불어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도 이 약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 듯하네요. 금단의 약이었던 미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